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이 용역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종 보고회는 파행으로 끝났지만 그 최종 용역 자료는 공개가 됐죠. 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항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은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장 나은지 이걸 검토해서 성산의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것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책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2016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이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용역의 이름처럼 가장 기본적인 공항 건설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미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 수요 분석 전망과 접근 교통 시설을 포함한 공항 시설 건설, 그리고 공항 운영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 용역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았던가요? 이게 또 국토부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토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는 그 보고의 발표를 위한 PPT 자료, 약 57쪽짜리 요약본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확 끄는 게 있었는데요.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이 두 개의 공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타와 예타 연구진은 기존 제주공항의 국내선 50%,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제2공항의 나머지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지는 기존 제주공항에서 국제선 100%를 전담하고 각각 국내선 절반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어느 한쪽 공항에 국내선을 100%를 주게 되면 결국 활주로 용량이 초과하기 때문에 국내선은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국제선을 나누려면 CIQ, 즉 세관과 이민, 검역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연결표 문제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국제선을 어느 한쪽 공항에 주고 국내선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계획 용역지는 그 기존 제주공항의 CIQ 시설, 이게 갖춰져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제주시권에 형성된 외국인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제선을 이용하는 도민의 70%가 기존 공항 주변에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면서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대로라면 기존 그 제주공항은 사실상 주공항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지어질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조공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존 제주공항이 소음 피해 등으로 24시간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제2공항을 짓자는 게 중요한 명분이었거든요. 이 제2공항의 장점이 사라진 셈입니다. 또 국제선을 같이 운항하는 대형 항공사만 기존 제주공항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비용 항공사만 제2공항을 이용하게 돼서 제2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건설에 찬성했던 주민들마저 이제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당시 네. 그 중간 보고 자료와 그럼 또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공항 운영 문제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네. 일단 공개된 자료가 요약본이어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긴 힘들지만 그 항공 수요 예측의 경우 2045년 기준으로 3,890만 명으로 동일하게 제시했는데요. 이 중간 보고에는 없던 항공기 운항 횟수 산출 자료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최종 보고 자료에는 2045년을 기준으로 연간 24만 4천 회를 추정했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의 29만 9천 회보다 5만 회나 줄어든 겁니다. 현재 제주공항 운항 횟수가 연간 17만 2천 회거든요. 근데 겨우 7만 회를 늘리자고 5조 원을 투자하고 500만 제곱미터 이상을 훼손하는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 결과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면서 이제 앞으로 파장도 더욱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국토부는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국토부는 이제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제주도 등 이 관계기관과 기본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오늘 최종 용역 결과 나온 내용인데요. 네. 또 이 기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가 국토부로 제출이 되는데요. 국토부는 이 내용을 환경부에 보내서 협의 요청을 하고 환경부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국토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제주도의 이 협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갖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토부가 고시하게 됩니다. 이게 한 대략 10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국토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 2공항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항 건설 공사를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오늘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파행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뭐 좀 전에 언급은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제 국내선 50%만 제2공항으로 배분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형 항공사인지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오늘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는 항공사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가 국제선을 같이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항공사는 기존 제주공항에 남고 저비용 항공사 LCC만 제2공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뭐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또 오늘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에 국내선 50%만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 공항이 아무래도 제2공항 면적보다는 지금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이 제2공항을 혹시 군공항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국토부는 지금까지 계속 이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여기서 정말 국내선을 50%만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공항의 면적이 약 150만 평, 500만 제곱미터로 기존 제주공항 100만 평보다 훨씬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선의 50%만 쓰게 되면 당연히 여유분이 생기게 됩니다.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 공군 기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배제할 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예전 제주도민의 수건이었던 공항시설 확충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 현안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제2의 강정 해군기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이 강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